자, 이번 시간에는 65페이지 우리 1차 부등식 활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활용 문제 어떠한 순서로 푸는지, 자, 먼저 미지수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고, 자, 그 미지수를 먼저 정하고, 자, 그 다음에 식을 세워야 되겠죠. 부등식을 세워주고, 자, 그리고 풀고,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한다. 자, 답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수다, 물건의 개수다, 횟수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어떤 자연수로 답을 골라야 되겠죠. 자, 뭐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자, 뭐뭐보다 작다, 크다. 자, 이런 뜻에 맞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잘 세워야 되겠죠. 자, 여기 활용 문제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현재 지연이의 나이 14세고 아버지의 나이 48세. 근데 아버지의 나이가 지연이 나이의 2배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부터냐? 자, 먼저 처음에 우리 미지수를 정한다 그랬죠. 구하고자 하는 x. 자, 예를 들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몇 년 후부터냐 이 소리니까 x년 후부터 아버지 나이가 지연이의 2배 이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x년 후.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 48세니까 x년 후면은 플러스 x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지연이는 지금 14세니까 x년 후면 14 플러스 x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현이의 나이의 2배다. 뭐가? 아버지의 나이가. 자, 아버지의 나이가 지현이의 나이의 2배.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런데 이하는 뭐예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48 플러스 x년 후에, 또 지연이의 나이는 14 플러스 x. 그런데 지연이의 나이의 2배, 그러니까 2를 곱해주고, 이거의 이하,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풀면 돼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지수 좌변으로 보내고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풀었더니 x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20년 후부터는 지연이의 나이의 2배 이하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나이가. 자, 그래서 확인을 해봅시다. 어떻게? 2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48세고 지연이의 나이는 34살. 근데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제 같은 거고, 이때 이후로는 계속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확인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1차 부등식 다시 한번 활용 문제 어떻게 푼다? 처음에 미지수를 정하고, 자, 그 다음에 식을 세워야 되겠죠. 식 세우기. 자, 그 다음에 풀고 답을 확인해 본다.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의 가격은 물건 한 개의 가격 곱하기 물건의 수량, 개수, 이렇게 가격 곱하기 개수를 해주면 물건의 가격이 나오겠죠. 자, 여기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자연수의 2배에 7을 더한 것은 자연수 9를 더한 것보다 크다. 자, 어떤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고 한다. 자, 어떤 자연수를 구하는 거니까 x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어떤 자연수의 2배, 2x가 있죠. 이거에다가 7을 더한 것은, 자, 플러스 7은, 자, 어떤 자연수, 우리 x로 놨었죠? 9를 더한 것보다 어떻다? 크다. 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지만 그냥 크다. 그럼 초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등식 세워주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주면 되겠죠. 자, 풀어주면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x, 여기는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x는 2보다 큰 자연수 있어요? 3, 4, 5, 6 이렇게 부수이 많겠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 3 이렇게 부등식을 풀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500원짜리 초콜릿 300원짜리 사탕 합해서 총 10개를 사는 거예요. 자, 그때 전체 금액이 4,000원 이하가 되도록 초콜릿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 자, 초콜릿을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초콜릿의 개수를 x로 놓으면 되고, 자, 그 다음 합쳐서 10개 살 거니까 여기 사탕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10개에서 초콜릿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0-x가 되겠죠. 자, 그럼 가격이라는 것은 초콜릿은 500원짜리 x개니까 500 곱하기 x에서 500x. 자, 사탕은 300원짜리 몇 개? 10-x개.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반드시 쳐주고 300원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때 초콜릿을 최대 X개까지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자, 표 완성했고,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식을 한번 세어봅시다. 자, 처음에 초콜릿 가격 얼마? 500X랑, 그 다음에 사탕의 가격 300 곱하기 10-X 해주면, 자, 이게 4,000원 이하가 돼야 되니까 4,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풀어주면, 이렇게 전개해주고, 이렇게 전개해주면, 이렇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00X에서 500X 해주면 200X. 이렇게 전개해주면 3,000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3,000에서 1,000 이렇게 되겠죠. 200 양변 나눠주면 X는 5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X를 뭐로 X로 놨었어요? 우리 초콜릿의 개수를 X로 놨었으니까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초콜릿을 사면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 가장 큰 거 찾는 거니까 최대 몇 개? 5개. 이렇게 식을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대표용 문제 1번, 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어떤 정수의 3배에 8을 더한 수는 어떤 정수의 5배보다 작다. 이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 자, 정수 x로 놓고 문제 그대로 읽고 써보면 되겠죠. 식을. x의 3배. 그럼 3x 8을 더했다. 플러스 8. 자, 어떤 정수의 5배? 5x의 자, 그 다음 이거보다 어떻다? 작다. 5x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이거 풀어주면 넘겨주면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 바뀌고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수인데 4보다 큰 정수 5, 6, 7, 8, 9 이렇게 나가는데 가장 작은 거니까 요거보다 이때 가장 작은 거는 5가 되겠죠. 5.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한 장에 300원짜리 스티커, 한 장에 500원짜리 편지지 합해서 총 12장 살 건데 전체 금액이 5,000원 이하가 된대요. 자, 편지지 최대 몇 장? 자, 편지지 개수 구하는 거니까 편지지 개수를 X로 놓으면 되겠고. 자, 그럼 한 장에 300원짜리 스티커와 한 장에 500원짜리 편지지니까 500 곱하기 X 하면 편지지의 가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총 12장을 살 거니까 자, 스티커는 몇 장 사는 거예요? 12장, 전체 12장에서 여기 편지지 X의 개수를 빼주면 12-X개만큼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스티커의 가격은 300원 곱하기 몇 개? 12-X개.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격을 합쳤을 때, 더했을 때 얼마? 5,000원 이하. 그러니까 5,0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전개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300X에서 200X. 이렇게 해주면 3,600원. 넘기면 마이너스 3,600원에서 1,400원 이렇게 되겠죠. 양변 200으로 나눠주면 x는 7. 자, 그래서 x를 뭐로 놨어요? 우리 편지지의 개수를 x로 놨으니까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 몇 장? 7장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영상 멈추고 오른쪽에 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정수 6배에서 2를 뺀 수가 어떤 정수 2배보다 크다고 할 때, 자, 이 정수를 x로 놓으면 되겠죠. 6배래요. 그럼 6x에서 2를 뺐다. 6x-2. 어떤 정수 2배, 2x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냥 크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풀어주면, 넘겨주면 4x. 이렇게 넘어오면 2. 그래서 x는 4로 나눠주면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가장 작은 정수죠, 정수.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큰 정수는 뭐 있어요? 1, 2, 3 이렇게 되겠는데 가장 작은 거니까 1.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는데 두 수 중에서 작은 수의 5배에서 17을 뺀 수가 큰 수의 2배 미만이다. 이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두 짝수를 구하라. 자, 일단 짝수, 두 짝수 구하는데 하나의 짝수를 x로 놓고 연속하는 두 짝수니까 그 다음 짝수는 x에다가 2를 더한 수가 그 다음 짝수가 되겠죠. 자, 이때에 두 수 중에서 작은 수, x가 작은 수죠? 두 수 중에서 5배 했대요. 5x, 그 다음에 17을 뺐다. 5x-17은 자, 큰 수의 2배.
큰 수가 얘겠죠? 얘의 2배니까 x 플러스 2에다가 전체에 2를 곱해주는 거죠. 이거 미만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작다.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 세워주면 되겠죠. 자, 전개해주면 2x가 넘어가니까 3x. 자, 여기 플러스 17로 오고 여기는 4죠. 4 더하기 17에서 21. 양변 3으로 나눠주면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런데 x를 우리 짝수로 놨었죠. 짝수. 7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짝수는 6이 되겠죠. 6. 자, 그러면 6 다음 짝수는 x가 6이면 그 다음 짝수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두 짝수는 6과 8. 이렇게 정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 한 자루에 600원인 볼펜 한 자루에 이렇게 쓸게요. 볼펜은 600원. 자, 그 다음에 한 자루에 900원인 형광펜은 900원. 자, 합해서 25자루 사는 거죠. 자, 전체 금액이 얼마? 18,000원을 넘지 않게 한다. 넘지 않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작아야 되겠죠. 혹은 같아야 되겠죠. 자, 넘지 않는다라는 건 뭐 18,100원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18,000원이어도 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작다 혹은 같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부등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때 형광펜은 최대 몇 자루? 자, 형광펜의 개수를 x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형광펜은 얼마예요? 900원짜리가 x개니까 900x. 자, 그런데 볼펜은 합쳐서 25개니까 볼펜의 개수는 25개에서 형광펜의 개수 x개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600원짜리가 몇 개? 25-x개. 두 개 더했을 때에 얼마? 18,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600x에 900x에서 300x. 자, 이렇게 전개해주면 15,000원인데 마이너스 15,000원에서 여기 3,000원 이렇게 되겠죠. 300으로 나눠주면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x가 우리 뭐였어요? 우리 형광펜이었죠.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0자루.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복숭아 자두 합쳐서 복숭아랑 자두를 합쳐서 20개 사려고 하는데 복숭아 한 개의 가격은 얘는 얼마예요? 1,200원. 또 자두는 400원이에요. 배송료가 2,000원일 때 전체 금액이 여기 배송료가 2,000원이면 2,000원을 더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전체 금액이 얼마? 14,000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 자,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복숭아 최대 몇 개? 자, 복숭아 x개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복숭아 하나에 1,200원이니까 복숭아의 가격은 1,200x. 합쳐서 20개인데 자두는 그러면 20개에서 x개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두는 얼마다? 하나에 400원. 그래서 자두 400원짜리 몇 개? 20개에서 x개 뺀 거.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배송료까지 붙죠. 배송료가 얼마? 2,000원.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000원 이하.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풀어봅시다. 자, 여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400x, 1200x니까 800x. 자,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해주면 8,000원, 여기 2,000원 더하면 만원.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만원에서 4,000원 남죠. 그래서 4,000원. 자, 그 다음에 800으로 나눠주면 x는 얼마?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복숭아 x개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다?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5개까지 최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7페이지 대표형 문제 3번, 4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현재 형의 저축액은 만원 써볼게요. 만원. 그 다음에 동생의 저축액은 25,000원 이렇게 돼 있고, 자, 다음 달부터 매달 형은 5,000원씩, 매달 형은 5,000원씩 저금을 하고 동생은 2,000원씩 저금을 했대. 자, 형의 저축액이 동생의 저축액보다 처음으로 형이 더 많아지는, 지금은 형이 더 적잖아요. 처음에 10,000원이고 25,000원이고. 그래서 형이 처음으로 더 많아지는 건 몇 개월 후부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달 5,000원씩 저금을 할 거니까 X개월, 요걸 X로 놓으면 되겠죠. X개월 후에는 5,000X에다가 원래 처음에 있던 돈. 그래서 형은 처음에
10,000원에다가 X개월 후면 매달 5,000원씩 더 늘어날 거니까 X개월은 5,000X 금액이 더 늘어난 거랑 처음에 있는 돈을 더해주고, 자, 동생은 처음에 25,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X개월 후면 매달 2,000원씩 늘 거니까 2,000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에 형의 저축액이, 이게 형이죠. 동생의 저축액보다 어떨 때 많아진다, 즉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2,000X 넘겨주면 3,000X. 자, 10,000원 넘겨주면 15,000원. 자, 3,000으로 나눠주면 5. 자, 그래서 X가 뭐였어요? X개월 후. 그래서 5보다 큰, 즉 5개월보다 큰 6개월부터는 형의 돈이 동생의 돈보다 더 많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개월? 6개월 후. 정답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서 대여점 책 한 권 기본 대여료가 있고요. 기본 대여료 1,000원. 자, 그 다음 대여 기간은 4일이래요. 4일이 지난 후에는 하루에 얼마? 4일이 지난 후 4일 이후에는 하루에 2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된대. 자, 그때 정가가 5,000원인 만화책의 대여료가 책값보다 적으려면, 자, 5,000원인 책의 대여료가 책값보다 적으려면 만화책을 최대 며칠 동안 대여할 수 있느냐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일단 책을 대여할 때 기본 대여료 1,000원이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X일, 자, 며칠, 최대 며칠, 뭐 X일을 대여했어요. 뭐 7일을 대여했어요. 7일을 대여하면 4일 동안은 우리가 1,000원의 기본 요금으로 나가고, 그 다음 나머지 3일은 200원씩 요금이 추가가 붙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X일이라고 보았을 때 대여일을. 자, 그러면 며칠 동안? 4일 동안은 요금이 안 나가고 기본 요금이고, 나머지 X일에서 4일을 뺀 나머지 일은 200원씩 붙는다 그랬죠. 추가 요금이. 아까도 말했지만 7일이다. 그러면 7 빼기 4 하면은 4일은 7일 중에 4일은 기본 요금으로 나가고 7에서 4를 뺀 3일은 200원이 붙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 요금 1,000원에다가 얼마? X 플러스 4일 동안은 200원씩 이렇게 더 붙는 거죠. 추가 요금이. 자, 그럴 때에 정가가 5,000원이래요. 이 5,000원보다 대여료가 어떻게? 적다. 즉 5,000보다 작다. 요렇게 우리가 부등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문제를 잘 읽고 식을 잘 세워줘. 물론 이제 부등식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 글을 보고 문제를 보고 부등식을 세우는 게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전개해주면 200x, 여기는 마이너스 800이죠. 1,000 해주면 플러스 200이 남고, 넘겨주면 얼마? 4,800.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x는 200 나눠주면 24. 자, 그래서 x가 뭐였어요? 우리가 최대 며칠 동안 24일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24일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0원보다 더 많아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최대 며칠이에요? 24일보다 작은 최대는 23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네 문제 영상 멈추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언니 저축액은 21,000원. 자, 동생의 저축액은 39,000원. 자, 다음 달부터 매달 언니는 3,000원씩. 그러니까 우리 X개월 후에는 3,000X 여기 더해주면 원래 있던 돈과 매달 3,000원씩 늘어나는 돈. 이게 X개월 후에 언니가 저금한 금액. 동생은 매달 1,500원씩. 그러면 X개월 후면 1,500X. 그리고 처음에 갖고 있던 저금했던 39,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문제에서는 언니의 저축액이 요게 21,000 더하기 3,000X가 동생의 저축액 39,000 더하기 1,500X보다 처음으로 많아진다, 커진다, 이렇게 크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이거 부등식 이렇게 식을 세웠으면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1500 넘어오면 마이너스 1500에서 1500x. 자, 21000 넘어오면 18000. 자, 15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공두개 없애고 15로 나눠주면 여기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12보다 크다. 자, 그러니까 몇 개월, 처음으로 많아지는 것은 12보다 큰 몇 개월 후? 13개월 후.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슬기의 저축액 7,000원, 지의 저축액 4,500원. 자, 여기 적어볼까요? 7,000원, 그 다음에 지혜는 4,500원. 자, 다음 주부터 매주 슬기는 500원씩. 그럼 X주 후에는 500X를 더해주면 되겠고, 자, 지혜는 200원씩. X주 후에는 200X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때의 슬기의 저축액이, 즉, 7,000원 더하기 500X가 자, 누구? 지혜의 저축액의 2배보다. 지혜의 저축액이 4,500원 더하기 200x인데 이거의 2배는 가로쳐주고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보다 처음으로 많아지는 것. 많다, 이게 크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 전개해주면 400x 넘어오면 마이너스 400x에서 100x 나오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9,000원이죠. 자, 7,000원 넘어오면 2,000원 이렇게 양변 100으로 나눠주면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언제 현재로부터 몇 주 후 20주보다 큰 21주 후 문제의 조건에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1주가 되겠죠. 자, 4-1번 보겠습니다. 자,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까지는 기본요금이 3,000원이고 자, 30분 후부터는 1분당 5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데요. 자, 주차요금을 6,000원이 넘지 않도록 하려면 최대한 몇 분 동안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기본요금이 3,000원. 자, 그때 물어보는 게 최대 몇 분 동안, X분 동안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자, 30분 동안은 기본요금으로 나가지만, 자, 예를 들어서 40분을 주차를 했다. 그럼 30분 기본요금, 나머지 10분에 이게 추가요금이 이렇게 1분에 50원씩 붙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X분 동안 주차했다. 그럼 X-30 하면은 뭐예요? 30분 기본요금 외에 추가요금이 붙는 구간이 되겠죠. 자, 여기에 추가요금이 1분당 50원이 붙으니까 50 곱하기 X-3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요금과 여기 추가요금을 더해주면 최종적인 어떤 주차요금이 되는데 자, 그럼 6,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넘지 않아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을 세워주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전개해주면 50x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500, 1,500원 넘겨주면 우리 4,500원 이렇게 자, 50으로 나눠주면 얼마? 9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90x가 뭐였어요? 최대 몇 분이냐? 이 분을 x로 놨으니까 최대 90분보다 안쪽으로 주차를 해야지 6,000원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 몇 분? 90분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장난감 대여저 가입비가 2만원이고 장난감 10개까지 빌릴 수 있고 10개를 넘게 되면 자, 한 개당 3,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데요. 자, 장난감 한 개당 대여 요금이 2,5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장난감을 최대 몇 개까지 대여할 수 있느냐 이 소리죠. 자, 가입비가 2만원이니까 2만원. 그 다음에 장난감 10개까지는 될 수 있는데 자, 10개를 넘게 빌렸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15개를 빌렸다. 그럼 10개까지는 2만원이 가입비로 되는 거고 5개에 대해서는 3,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대여할 수 있느냐? 최대 대여하는 장난감의 개수를 X개라고 놨을 때 자, X개에서 10개까지는 우리가 기본요금, 가입비로 되는 거니까 자, 근데 X개에서 이제 10개를 뺀 10개를 초과해서 뭐 15개 그러면 5개에 대한 3,000원 이렇게 우리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10 곱하기 3,000원 요거 더한 게 우리가 가입비 되고
초과 장난감에 대한 3,000원씩 낸 최종적으로 우리가 장난감을 대여한 금액인데, 자, 요렇게 안 하고 그냥 가입비 없이 처음부터 그냥 한 개당 2,500원씩 빌리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빌렸다. 그러면 10개 곱하기 2,500원 하면 장난감 10개를 빌린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입비 없이 2,500원씩 X개를 빌렸대요. 자, 요렇게 빌렸을 때 2,500원 이하가 되도록, 장난감 한 개 대여 요금이 2,500원 이하, 요거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장난감을 최대한 몇 개까지 대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입비 2,000원에다가 장난감 10개까지 빌릴 수가 있는 거고, 10개를 넘게 되면, 뭐 11개를 빌리면, 자, 11개에서 10개 뺀 1개에 얼마? 3,000원씩 추가 요금이 붙는 거니까, X개를 빌렸다고 했을 때 X개에서 10개를 뺀 장난감의 개수 곱하기 3,000원을 해주면 우리 가입비 내고 이게 장난감 최종적으로 빌리는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입비 없이 처음부터 2,500원씩 해가지고 X개를 빌렸다. 그러면 2,500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될 때 장난감 한 개 대여 요금이 2,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장난감 최대 몇 개까지 대여할 수 있느냐?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3,000X고 2,500X 넘어오면 500X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3만원, 여기 플러스 2만원이니까 마이너스 만원,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을 500으로 나눠주면 X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최대 장난감을 몇 개까지 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에 2,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그래서 최대 20개까지 우리가 대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8페이지 우리 대표용 문제 5번,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네 꽃가게에서 장미 한 송이가 한 송이에 얼마? 700원이래요. 자, 그런데 도매시장에서는 더 싸게 500원씩 사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도매시장에 갔다 오는 경우에는 교통비가 2,000원이 든대요. 자, 그럼 장미를 몇 송이 이상 사는 경우에 도매시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동네 꽃가게에서 X 송이를 샀다? 그러면 700X가 되겠죠. 하나에 700원씩이니까. 자, 그런데 도매 시장에서는 500X가 되겠죠. X송이. 그런데 여기에는 교통비가 2,000원이 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유리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도매 시장에서 산 게 더 유리한 거는 더 싼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같아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같으면 굳이 갔다 올 필요는 없죠. 동네에 가까운 데 사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더 가격이 작다. 즉 동네가 더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네가 가격이 비싸니까 도매 시장을 갔다 오는 게 더 유리하다.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200X 그리고 2000. 그래서 양변을 200으로 나누면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10보다 크다. 즉 10송이보다 작을 경우는 어떨다? 그냥 동네 꽃가게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이고, 10송이보다 더 많은 장미꽃을 살 때는 도매시장에 교통비를 내고서라도 갔다 오는 게 금액이 더 유리하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몇 송이 이상, 10송이보다 많은 11송이부터니까 11송이 이상부터는 도매시장에 갔다 오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밑변의 길이가 24인 삼각형의 넓이가 144 이상일 때.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밑변이 24죠. 자, 높이 우리가 구하는 높이 x로 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24 곱하기 높이 x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넓이가 144 이상, 그러니까는 얘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2x 144, 12로 나눠주면 12니까 그래서 x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몇 cm 이상이 돼야 된다? 12cm 이상이면 문제의 조건에 맞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네 문제 영상 멈추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 근처 문구점에서 한 권에 1,000원짜리 공책이 대형 할인점에서는 자, 한 권에 600원 더 싸게 파는 거죠. 자, 대형 할인점에 다녀오는 왕복 교통비가 있을 때 공책을 몇 권 이상 사는 경우에 대형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냐? 자, 그래서 X권을 산다라고 했을 때 문구점에서는 1000 곱하기 X의 금액이 들겠고, 자, 할인점에서는 600 곱하기 X건, 근데 교통비가 이렇게 드는 거죠. 2,400원이. 자, 근데 여기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건 여기 가격이 더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전개해주면 400X 2,400 해서 400으로 나눠주면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6건보다 많은, 즉 7건부터는 대형 할인점에서 사는 게 이득이다. 자, 그래서 몇 건 이상? 7건 이상. 이렇게 답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보겠습니다. 자, 전시회 입장료가 3,000원이고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체로 입장했을 때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대요. 자, 몇 명 이상일 때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하냐? 이런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X명이 간다. 자, 그럴 때 입장료 3,000원이니까 그냥 사면 3,000X가 들겠고, 자, 30명 이상의 사람이 단체로 입장하면, 자, 20% 할인해주는 30명 단체 입장권. 자, 그러면 20%를 할인해준다라는 건 3,000원에 대한 80%의 금액을 받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000원에 80%는 100분의 80. 요 금액만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30명 단체 입장권이니까 곱하기 30을 해줘야 되겠죠. 30명이 3,000원에 대한 80%의 가격만 받을 거니까. 자, 그런데 요걸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건 요게 더 얘보다 싸다, 즉 얘가 더 비싸다, 요럴 때 이 3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체 입장권이니까 뭐 29명이 갈 때 29명이 3,000원씩 내고 각자 이렇게 3,000원 곱하기 29장 사서 가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그냥 29명이지만 그냥 30명짜리 단체 입장권을 사서 가는 게 유리하냐? 뭐 이런 식의 문제예요. 자, 풀어봅시다. 자, 약분해주면 이렇게 없어지고 98, 72. 그래서 3,000원, 3,000X 72,000. 3,000으로 나눠주면 X는 여기 24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24보다 큰 25명 이상일 때는 어떤타? 3,000원씩 내서 개개인 이렇게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3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명? 24보다 큰 25명 이상일 때부터 이렇게 답을 걸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윗변의 길이 자, 사다리꼴인데 윗변이 8, 그리고 높이가 10, 그리고 넓이가 110 이상일 때 이 아랫변은 몇 cm 이상이 되느냐? 아랫변 x로 놓으면 자, 사다리꼴은 윗변 아랫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넓이가 110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식은 간단하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5로 되고 전개해주면 5x 8에 40 넘어가면 7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로 나눠주면 x는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1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아랫변의 길이가. 자, 6-2번 보겠습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원뿔의 부피가 132파이 세제곱센치일 때 이하일 때 자, 원뿔의 높이. 자, 일단 원뿔의 높이를 우리 x로 놓고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여기 밑넓이 파이 r 제곱 높이 h, 그런데 여기 x로 놨으니까 x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 반지름이 6이니까 36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6파이 x가 부피인데 얘가 132파이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이 없어지고
자, 요거 계산해주면 12x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면 x는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이죠, 11. 자, 그래서 x는 11보다 작거나 같다. 즉, 11cm 이하면 우리가 여기 132파이 이하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11 이하. 이렇게 정답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